서울시가 신반포 12차 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 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신사역 사이에 위치한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지상 35층 공동주택 총 432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22개월 만에 100을 넘어섰습니다. 8월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도 전달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특히 다수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키로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짜장면 한 그릇 가격 기억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략 2,000원에서 2,500원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 선일까요? 최근에 식당을 가보면 대부분 짜장면 한 그릇에 한 7,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지금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겠죠.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또 그만큼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우리 월급은 어떤가요? 지금보다 10년 후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월급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생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 이 부동산 투자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자, 부동산 투자로 그 미래를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장 김종희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과거에 그 부동산 어떤 가격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아마 제가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뭐 전세자금 대출이다 이렇게 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게 하면서 그때 한참 이제 떨어질 때였었는데 분명히 반등하는 시기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바로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반등한다 아니다 지금부터 오히려 또 상승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확실히 이제 부동산 열기가 다시 또 이렇게 짚혀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또 바로 이제 50년 주담보 대출이라든가 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났다고 또 발표가 되면서 과연 시중에 또 유동성의 변화를 당연히 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는 재미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이 시간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 아마 그에 대한 해답, 힌트를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 궁금한 점 참 많으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들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고요.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그 도봉구 도봉동 588의 9번지에 대지 100평을 30년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최근에 그 도봉동 일대가 그 모아타운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그 50% 넘게 그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네. 그 공식적인 주민 설명회도 다녀왔어요. 네. 근데 이제 찬성을 해야 할지 반대를 해야 할지 뭐 좀
궁금해서 저 대표님한테 좀 질문 좀 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그 저 전화로 자주 옵니다. 함께 동의해 달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상식은 없지만 우리는 대지가 100평이므로 그게 보상이 좀 돼야 되는데 보상 기준치도 모르고 무조건 찬성할 수가 없다 해서 이제 네.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과연 반대로 해서 가야 될런지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의를 해서 함께 기다리면서 가야 될런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도봉동 588-9번지 토지 지금 한 100평 정도 30년 오래 보유하고 계셨고 네. 모아타운이 지금 동의율이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이걸 동의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반대를 하고 그냥 팔고 나가는 게 좋은지 이 부분이 좀 네.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저 왕팬입니다. 네, 고민 많으시죠? 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하다못해 부부싸움까지 했어요. 왜냐면 저 한 2년 전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살라고 하는 거를 네네. 제가 못 팔게 해갖고 안 팔았어요. 네. 아, 그랬더니 이게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뭐 지금 뭐 추진 중이고 이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100평에 들어가면 우리는 손해다. 네. 아파트 뭐 5, 6채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기준치도 모르고 그래. 아, 사실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못 팔게 해가지고 네. 엄청 걱정이 됩니다.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때 반대를 하시고 응. 뭐 못 팔게 했기 때문에 뭐 어찌 됐든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소장님 이게 좋은 기회입니까?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네 네. 예, 일단은 제가 그 토지만 갖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네. 토지를 한번 보려고 제가 좀 지적도 한번 볼게요. 네네. 588에 9번지라고 하셨고 네. 지금 보면 이제 네, 거기. 토지가 네. 지금 1종 땅이네요. 네, 1종이고 20%가 2종이에요. 네네, 20%, 그러니까 2종 땅과 예. 1종 땅이 이제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네네. 그렇게 되면서 고도 제한도 좀 걸려 있고요. 네네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좀 드무네. 1, 2종이 이렇게 한 필지에 섞여 있는 건 또 땅이 좀 넓다 얄미워. 보니까 그런가 봐요. 네, 얄미워. 네. 보시면 일단 도봉역 근처에 있는 거고 네. 주변이 모아타운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서 설명회도 주민사업 설명회도 했고 지금 동의율도 뭐 한 50% 넘었어요. 50%가 넘었고 네네. 자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제는 저는 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아, 네네.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네. 왜냐하면 우리 땅이 지금도 봤잖아. 일종 땅이에요. 네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네. 개발에 제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뭐 당연하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층이거든요. 층. 네네. 그러니까 저층으로 지어야 돼. 여기에서 네. 단독주택을 짓던 공동주택을 짓던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네네. 4층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아,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5층 이상으로 아, 하게 돼서. 네, 그렇다고 네, 네, 보면 네. 당연히 뭘 못 지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그 뭐 빌라를 지어야겠죠? 그렇죠. 응. 빌라도 엘리베이터 못 넣어. 아. 굳이 뭐 4층까지 뿐이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넣어갖고 할 필요가 없겠지. 건축주 입장에서는 괜히 비싸게 네, 엘리베이터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네네. 그렇다 보면은 그냥 그만한 어떻게 보면은 역에 뭐 가까이 있다고는 하지만 특별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할 만한 그런 어떤 눈에 띄는 지역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 보면 이렇게 일종 땅이 또 우리 땅은 100평이나 네. 되는데 그 중에 한 80평 가까이가 일종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네. 이 상태로 시간이 더 흘러간다라고 치면 네. 말 그대로 그냥 과거 10년하고 달라질 게 없어. 앞으로 10년도. 아. 아무 변화가 없어요. 네. 누가 와서 개발을 해주고 사주지 않는 한. 네. 그런데 토지의 용도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질 토지도 아니야.
용적률 높게 받아서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서 일종 땅도 그러니까 네. 이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냐, 이종이냐, 삼종이냐, 뭐 전체적으로 상업 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이 달라져요. 아, 그러니까 이종이 아까 20% 정도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걔가 효자야. 걔가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죠. 칭하를 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은 100평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요거는 모르겠어. 토지 평가를 예를 들어서 개인이 여기를 개발한다라고 치면 네. 개인이 개발한다라고 치면 우리 땅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알박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면적에 대한 아. 동의가 돼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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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면적이 크잖아, 우리 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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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것들 지분으로 5평, 6평 갖고 있는 것들 아무리 합쳐봐야 뭐 10개, 네, 20개를 해야 우리 땅 면적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큰 소리는 낼 수가 있는데 네. 값어치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를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우리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 땅 100평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우리를 대우해 줄 때 네. 에헴 하면서 그냥 이렇게 좀 아, 찬성해 주는 게 좋아요. 네. 원래는 토지만 네. 갖고 있다라고 치면 네. 토지만 갖고 있다라고 치면 입주권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 입주권이 나오지를 않고 그냥 청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뭐 대부분 반대를 하는 네, 거지. 네,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를 두었어요. 예외 사항을. 네. 그래서 네. 기준을 90제곱미터로 둔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27평. 네. 27평 이상이 되면 입주권을 네. 줘요. 네, 네, 네. 그런데 30제곱미터가 또 있어요. 아, 30제곱미터는 이제 9평이잖아요. 네, 네. 9평 이하가 되면 입주권을 주지를 않아요. 아, 그냥 무조건 청산. 아, 토지만 갖고 있을 경우에요. 네, 네. 그래서 요 30하고 또 그러면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9평에서 3, 9, 27, 27평 정도 사이, 그 사이가 되는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8평이니 12평이니 네네네. 15평이니. 네. 요런 땅들은 무주택자일 때. 아, 어머머머. 무주택자일 때만 입주권을 줘요. 저희는 집이 있는데. 우리는 27평이 넘어가잖아요. 네, 네. 무조건 준다고. 아, 주면은 그거 하나를 주나 둘을 주나 그것도 좀. 그거는 우리 그 이제 아파트를 나중에 이렇게 뚝 지을 거잖아요, 여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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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9평이라고 하잖아요. 뭐 33평, 네. 34평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59제곱미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평, 25평 이런 아파트들, 네. 이런 아파트들, 그러니까 이 권리가액이 네. 이런 금액들을 넘었을 때 뭐 1+1이니 이런 것들을 주는 거라고. 우리 100평을 네, 또 네. 우리 100평을 토지 감정 평가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데 네, 네. 이 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를 30평대를 조합원 입주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야. 네. 그리고 25평이 조합원가가 예를 들어서 4억이야. 네, 네. 그런데 우리 100평을 평가를 받아봤더니 15억이야. 네, 네. 그러면 30평짜리도 하나 받고 예. 25평짜리도 하나 받고 아. 나머지 현금 받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토지만 갖고 있는 지금 시청자님의 입장에서는 네, 네. 이렇게 대우받을 때 어떤 개발에 대한 호의적인 조건이 있을 때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렇게 동의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30평, 25평, 현금 그 세 가지가 저한테 해당이 됩니까? 아니 이제 평가를 받아야지. 이제 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그렇죠. 극히 대우를 해주려고 할 때는 네. 이러한 자격이 됩니까? 당연히 되겠죠. 네네, 네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돼서 네. 이 도봉역 인근이 여기가 네. 도봉구잖아요. 네.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그래서 도봉구 자체가 아파트 가격이 높질 않잖아요. 제일 쌉니다. 예. 제일 싸요. 뭐 싸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저층 주거 지역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발전을 하지를 못하고 서울에서도 네. 제일 외곽 쪽에 있고 이제 넘어가면 네. 의정부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최외곽 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 길을 못 피고 있던 건데 네. 그러면서도 그냥 계속 땅으로만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면 응. 뭐 그냥 뭐 할 것도 없어요. 아, 할 것도 조립식이나 없고. 놓고 뭐 누가 뭐 네, 노점이나 네. 할까 뭐 별로 할 게 없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의 어떤 붐에 들어갔을 때 지금 서울시나 국토부가 지금 서울에다가 주택 공급하려고 난리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도 기회가 온 거야, 시청자님한테. 아.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과거 10년, 30년 동안 갖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한 30년 넘었어요. 앞으로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이럴 네. 기회에 한 번은 인생을 바꿔보는 데 도전을 해보시는 게 낫다고. 네. 나쁘지 않아요. 동의해 주셔도. 당연히 아유, 동의해 주셔야 되는 게 좋은 저가 못 거고. 팔게 해서 우리 아저씨가 막 화를 내가지고 아니야. 이거 나는 동의해 잘한 주시는 것 게 같은데 나아요. 이 기회가 와서 잘한 것 같은데 네. 막 야단을 맞았거든요. 아니에요. 동의해 주세요. 네네. 저 같으면 동의하겠어요. 아 네네. 네. 네네. 아우 소장님 속이 후련하고요. 네. 너무너무 기다리던 답이었어요. 네, 추석 너무너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말씀에 우리 시청자분의 감정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개발 바람이 불 때 편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오래 가지고 계셨으니까 이제는 좀 가격 상승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367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청파동 3가 다세대 주택 월세로 임대 중입니다.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용산 청파동에 지금 다세대 주택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좀 용산이 가격 상승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쯤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시면 이제 용산의 청파동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자, 용산 정말 대단하죠. 용산 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용산은 그냥 이 전체적인 용산의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추가적으로. 일단 용산의 개발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저 위부터 한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볼까요? 자, 위쪽부터 보면 서울 역세권 정비 사업이 있겠고요. 따라서 내려오면서 또 한강로 정비 사업이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용산 민족공원이 또 개발이 앞두어지고 있고요. 좌측으로 보면 뭐 용산의 메인이죠.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미군 부대 이전 부지가 또 이제 개발이 예정이 되고 있고, 저 위쪽부터 보면 이제 또 서계동 재개발만 해도 서계동 서계재개발, 그 다음에 후암, 여기 청파 내려오면서 원효, 효창, 뭐 전체적으로 그냥 아주 재개발. 좀 오른쪽으로 보시면 또 한남도 있겠고. 자, 어떻게 보면은요, 서울 모든 개발에 진짜 메카일 정도로 용산은 뭐 시쳇말로 지금이 가장 싸다. 이거는 뭐 1년 전에도 그때가 가장 싸다. 2년 전에도 그때가 가장 싸다. 이게 사실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해가 바뀔수록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호재들이 계속 붙어주다 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청파동 3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안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위쪽부터 보시면 여기는 뭐 서울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서계 재개발이 있겠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청파 2구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청파동 그 주민센터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또 보면 옆쪽으로 해서 청파 1구역이 자, 조합 설립까지 이제 되는 상황이고요. 앞쪽으로 보면 숙대 입구역 쪽을 위시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해갖고 남영동 또 업무지구가 재개발이 되고 있고요. 업무지구 타운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남영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또 보시면 이제 뭐 용문동 이쪽으로 해서 이제 원효로 사간이 이쪽으로 해서 개발들이 이루어지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청파동 3가 같은 경우가 요 신강여고, 설린상고, 옛날엔 설린상고였는데 설린인터넷고등학교로 바뀌었죠. 이렇게 보시면 요 사이인데 정확하게 좀 확대를 해서 그림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용산의 그 많은 재개발, 개발 이런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퍼즐인 것 같아요. 여기 남양역 쪽으로 해서 신광여고 앞으로 해서 요렇게가 지금 원래 이쪽에 이제 역세권, 남양 역세권 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추진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뜨뜻미지근하고 속도감이 붙지를 않고 이러다 보니까 모아타운으로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청파동 3가야말로 용산 전체 개발에서 마지막으로 맞춰질 퍼즐이고요. 용산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바로 아래쪽이 캠프킴 기지가 되겠죠. 오른쪽이 또 민족공원이고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국제업무단지를 또 근거리에 두고 있고 또 바로 한강대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용산에 어떻게 보면 그 서울역과 한강로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그 중앙을 딱 마무리 져주는 그렇게 이제 마지막 퍼즐이 될 텐데 제가 아까 서두에 좀 아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요는 뭐냐면 요즘 들어서 뭐 9월 위기설까지 대두가 되면서 뭐라 그럴까요? 공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허가 자체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30% 이상 감소를 했죠. 그리고 실제 착공에 들어간 것도 거의 1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그러면 2년, 3년, 4년, 5년 후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한 5년 정도 텀을 봤을 때 그 뒤에는 이제 집을 지어줄 그 공급 자체가 입주하는 물량이 확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건 물론 이제 전국적인 수치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서울을 더 좁혀서 본다라고 하면 전국의 수치가 이럴지언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택지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대단위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무조건 있는 거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이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주택의 희소성, 귀함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을 한 게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9월 7일이죠.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좀 인용해 보면 이렇게 역세권 개발 사업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게 되는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역세권 개발 사업을 더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그 수많은 역 주변으로 해서 개발의 붐이 역세권 위주로 막 불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 전에부터 남양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추진을 하고 있었던 이런 청파동 3가 같은 경우에는 탄력을 확실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행정구역상 어디? 용산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향후의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는 좀 먹고 들어간다. 좀 보장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청파동 3가에 지금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거 지금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질문 내용이 이러셨잖아요. 무조건 보유입니다. 새로 투자도 해야 될 판에 가지고 있는 것들 충분히 더 갖고 계시면 근시일 내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가격 상승 여력 충분하니까요. 좀 지켜보시고 상황들도 좀 꼼꼼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 1가구 2주택인데 네. 하나는 하늘마을 고양시 일산 동구 하늘마을 5단지 보유 중이고요. 15년째. 네. 그리고 하나는 일산 동구 마두동 우방 아파트 30평대 보유 중이거든요. 네. 근데 하늘마을 5단지 아파트를 팔고 매도 시점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팔아서 뭐 서울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둘 다 팔아서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를 사놓는 게 좋은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둘 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거주도 하고요.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뭐 둘 다 매도를 할지 아니면 한 채 정도를 이제 매도하고 서울 쪽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로 눈을 돌려볼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자세한 부분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산에 오래 사셨어요? 네, 하늘마을 5단지 15년 넘게 네. 보유하면서 네. 그 우방 아파트를 네. 매수해가지고 2년 정도 살다가 다시 네. 왔거든요. 아, 저는 이제 일산에 이렇게 뭐 터를 잡고 계시길래 이쪽에서 네. 낳고 자라셨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러지 않으죠. 왜냐하면 네. 저 경기도 파주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네, 네. 되게 반가워서 말씀드렸더니 아니시구만. 네. 알겠고요. 그냥 일단 그냥 그러면 받은 거주는 거라서. 지금 휴먼시아에서 하세요? 우방에서 하세요? 네. 휴먼시아요. 휴먼시아에서 거주하세요? 네, 네.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한번 볼게요. 네, 네. 올 초에 네. 2월 달이었죠. 우리 그 시청자님도 이제 일산에 갖고 계시니까 노후계획 특별법이라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일기 신도시 네. 용적률 완화해 재건축 기준 완화해 이래갖고 일기 신도시 막 발전시킨다라는 소리 들으셨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서 가격 어떻게 됐죠? 좀 올랐어요. 네, 쭉 떨어지다가 반등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좀 거래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쏙 들어갔죠. 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렇게 빨리 끓고 빨리 또 식는 이런 냄비근성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올 초에는 막 곧 어떻게 될 것처럼 해가지고 뭐 일산이다, 분당이다, 중동이다, 뭐 평촌이다 해갖고 금액들이 쫙 해서 나왔던 물건들 다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뭐 내놔도 보러 오지를 않아요, 거래를 안 해요, 뭐 이런 소리가 좀 나올 정도인데, 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매스컴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노출을 시키느냐, 또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좌지우지 되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풍산역 쪽에 있는 휴먼시아 같은 경우하고 네. 이거를 왜냐하면 시청자님께서 아까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팔아서 뭐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게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두역 쪽에 있는 우방 아파트하고 휴먼 아파트하고 이거 휴먼시아 풍산역에 있는 거하고는 성격 자체가 달라요. 네. 우방은 이제 투자 쪽 성향이 훨씬 강해졌고요. 네.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이 경의중앙선 라인선상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인데 이쪽은 거주 성격이 워낙 강했던 곳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학교들도 뭐 학업 성취도 학교가 명문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 주변에 아이들 학교 케어하기가 편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역하고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거주에 대한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먼시아에서 볼 거는 이제 전세 가격을 우선을 봐야 될 거고 네. 이 우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면은 그 지금 공급 대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허가 수가 확 줄어들고 착공하는 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이제 공급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또 파는 사람,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입장에서도 공급자 입장에서도 아니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물건만 계속 내놓으면 뭐해. 그래서 공급도 따라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화가 오는 건데 네. 실제 이런 것들은 뭐 분위기 전환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제 공급 부족하다, 인허가량 줄인다 이러니까 공급에 대한 해소성, 이런 위험들 아니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걱정거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급을 좀 공급을 좀 늘릴 수 있는, 즉 다시 한번 그 말이 나올 거라는 소리예요. 일기 신도시 어떻게 주물른다, 만진다, 개발한다 이런 소리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공급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이 총선 앞두고서 여야를 막론하고 일기 신도시들은 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표들도 잡을 수가 있고 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는 또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는 건 아니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방은 이제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투자 쪽으로 선회를 완전히 하세요. 네. 그래서 얘는 투자로 갖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거주도 하셨었으니까. 네. 근데 휴먼시아는 말이 좀 다른 거예요. 얘네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네. 전세 가격이 지금 3억 2천에서 3억 3천 정도 나오잖아요. 네. 얘네들을 이제 전세가 대비해서 적정 매매가를 환산해 보면 5억 초중반이 돼야 되거든요. 한 5억 2천에서 네. 5억 3천 정도가 돼야 적정한 매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전세 가격 대비해서.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가 나온 것들이 5억 8, 9천, 7, 8천 하거든요. 네, 네. 34평 기준으로 해서.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이 아마도 매도할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근데 왜냐하면 네. 네. 이 휴먼시아 5단지는 다른 거 먼저 보지 말고요. 전세 가격의 변화를 먼저 보셔야 돼요. 네. 전세 가격이 지금 2018년에서 2019년 4, 5년 전 가격으로 회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매매 가격은 아직 4,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질 않은 거예요. 전세 가격은 가 있는 상황에서. 네, 네. 그렇다고 보면 매매 가격도 네.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2007년식이란 말이에요. 네. 얘는 재개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노후계획도에서 특별법 이런 거에도 상관이 없어 얘네들은. 이해되시죠? 적어도 27년이 네. 돼야 그런 말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들어갈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먼저 떨어지는데 매매 가격은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볼 게 이 아래쪽으로 보면 더샵들 들어가죠. 네, 네. 아파트들. 네. 이 아래쪽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있나요? 네. 여기가 1600세대 정도가 들어갈 거거든요. 이 아래쪽으로 해서. 네.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우리 아파트가 여기 있는 건데 이 아래쪽으로 해서 훨씬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이 25년 1600세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파트는 휴먼시아는 뭘 먼저 보라고 했어요? 전세 가격을 먼저 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새 아파트들이 1600세대나 들어가면 우리께 전세가 버틸까요? 못 버틸까요? 못 버텨요. 그러면 우리 같이 거주의 성향이 강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가격이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용 가치를 사람들이 전세 금액을 그렇게 했더니 여기는 내가 전세 이 정도 주면 충분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매매 가격은 옛날에 그 올랐던 가격에서 아직 조정이 그렇게 크게 되질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매도한 금액으로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그래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서울의 재개발 지금 정비 사업이 한참 붐이 되면서 9월 7일이죠. 지난주 국토부에서도 발표해 서울시에서도 노상 떠들고 있어. 지금 서울의 주택은 또 부족해. 이러다 보니까 이 초기 재개발 사업들이 지금 지정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의 초기 재개발 시장을 내가 한 2억 전후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계속해서 나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맥스 2년이고요. 1년 아니면 끝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 아파트 가격 주변으로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센 신축 아파트들이 물량으로 또 들어올 판이니까 네. 정리를 지금 하고 시점적으로 또 서울의 재개발 시장을 지금 또 투자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맞물리는 거거든요. 딱 시청자님한테는. 네. 네. 그러니까 우방 아파트는 더 갖고 계세요. 네. 네. 그리고 휴먼시아는 매도해서 네. 전세로 살든 뭐라든 그건 알아서 선택하시고 일단 5억 그거를 미만이라도 매도를 할까요? 네? 5억 미만, 뒷동은 5억 미만으로 책정돼 있는데 네. 뒷동은 5억 미만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5억 미만이라도 매도를 할까요? 일단 내놓는 건 좀 더 높이 내놔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당연히 딜이 들어오겠죠.
아, 네네. 그럼 그렇게 해서 5억 일단은 휴먼시아는 네. 지금이 팔 시점인 거는 분명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매도하면서 다른 네. 쪽에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런 투자 전략 세우시기가 힘들다. 그러면 매도하시고 나서 일단 찾아오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하늘 5단지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매도 그리고 우방은 조금 더 보유하시길 권유드렸고요. 매도 후에 또 다른 투자처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8431번님입니다. 3년간 해외 근무 예정인데요. 현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여기 뭐 당장 거주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지금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3년 후에 해외에서 갔다가 이제 돌아온 시점에 또 매수를 하는 게 괜찮은지 고민이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매수 타이밍 언제가 좋을까요? 네, 3년이면은 지금이 23년도니까 4, 5, 6, 26년 이맘때가 되겠네요. 일단 인천 쪽에 보시고 계시는데 일단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3년간 해외 근무인데 주택 가격이 조금 이제 들썩들썩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사놓고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갔다 와서 뭐 그때 사도 늦지 않는지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건데 일단 제가 인천 쪽은 뭐 저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거의 모든 전문가 아니라 이건 뭐 조금만 좀 관심이 부동산에 있는 분들은 이제는 웬만하시면 알 텐데 인천은 사실 물량이 상당히 앞으로 25년까지 초과 공급이 계속해서 물량 공급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물량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단기적으로 입주량 이런 것만 보고 뭐 공급이 많다, 적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인천은 여기에다 더해서 단기적으로도 많지만 공급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기반,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이라든가 그러니까 비어 있는 토지들,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택지로 조성할 수 있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어떤 공급의 기반까지도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사시에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하고는 다릅니다. 서울은 있는 거 허물고 공급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인천은 그냥 쓱 보상하고 그냥 조성해가지고 아파트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25년까지 내년 후년까지 벌써 공급이 예정이 돼 있어요. 입주 물량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이 그것도. 그렇다고 보면 얘네들 해소하는 데도 적어도 3, 4년 걸립니다. 그러면 28년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 저는 굉장히 이거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조정 안 받으면 다행인 거고 일단은 횡보합 내지는 뭐 조정을 좀 받을 텐데 상승할 수는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즉 시청자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시면 어차피 3년간 내가 공백이잖아요. 그러면서 해외를 가실 텐데 사놓고 가지 마시고요. 그냥 이 3년이 지난다고 해도 26년인데 제가 28년까지는 좀 맥을 못 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때 와서 봐도 늦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집을 사놓고 갔어. 그런데 중간에 인천이 25년까지 공급 물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주고 이제 가실 건데 전세 물량, 전세 가격이 엄청 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나간다, 뭐 한다 해서 다시 중간에 국내로 들어와야 될 일이 또 몇 번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비행기 값이라든지 시간이나 이런 것도 빼서 또 오셔야 되는데 그런 귀찮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26년에 한국에 와서 뭐 인천 어디에 근무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26년도에 와서 임장 활동하고 뭐 하게 된다라고 하면 25년까지의 초과 공급들이 끝나고 한참 조정된 상황에서 내 입맛에 맞는 거 정말 배짱 있게 좋은 집 지금 가격에서는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을 잡으실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일단 사놓고 가시는 거 저는 절대 반대.
갔다 오셔서 귀국했을 때 근무처도 정해지고 그러면 그 주변으로 해서 내가 살 집 충분히 알아보시는 게 훨씬 이득일 거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년 동안 해외 잘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신 후에 내 집 마련을 해도 늦지 않겠다 답변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3085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신길동 레미안 에스티움 상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마도 이제 투자 목적으로 알아보시던 중에 상가 투자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레미안 에스티움 상가 매수해도 괜찮은 선택일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레미안 에스티움을 제가 지난달 초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에 물건들이 많이 나왔나요? 일단은 보시면 레미안 에스티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길 뉴타운이라고 해서 뭐 아파트들이 엄청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저층 노후주택지였거든요. 그런데 완전 새 브랜드, 신축 브랜드 아파트들로 바뀌게 되면서 주거 비용 자체가 평균 주거 비용 자체가 그냥 천지 차이로 올라가게 돼 버린 그런 지역이 되면서 상당히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이 됐는데요. 문의하신 건 레미안 에스티움이고 여기가 이제 신풍역에서 보라매역 사이에 있는 신풍역 여기가 아마 6번 출구가 될 겁니다. 이쪽 출구 나와서 있는 여기에 거의 붙어 있는 이제 소역세권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신길 뉴타운 레미안 에스티움 아파트 뭐 구분상가라고 하시죠. 아파트 구분상가가 이제 될 텐데 얘를 매수해도 좋은지 매수 여부를 질문을 주셨고요. 답변은 저는 매수 찬성. 왜 그러냐?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직접적인 측면, 간접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될 텐데 직접적인 건 뭐가 있냐면 상권의 이쪽에 이제 신길 이쪽에 에스티움 상권의 질, 그 다음에 확장성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직접적인 요인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간접적인 요인은 뭐냐면 지금의 시장 상황, 뭐 경제 현황, 뭐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간접적인 요인들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직접적인 요인을 먼저 보면, 자, 신길 뉴타운이란 말이죠. 신길 뉴타운,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상권의 질이 바뀐 거죠. 소비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냥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부동산, 이 상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임차인을 부동산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빌라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0개, 20개를 매매 건수를 올려더라도 수수료율로 봤을 때 그 벌이와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로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다른 아파트를 매매가보다 이 뉴타운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에스티움이라든가 보라매 SK뷰 이런 것들에 대한 전세 금액이 오히려 주변의 웬만한 아파트들보다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전월세 거래만 해도 옛날에 여기 빌라촌일 때 그냥 매매만 막 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수료율은 낮아지지만 수익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게 소비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의 질, 이 소득 수준의 질 이런 것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상권의 질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가 신풍역이 기존에 7호선이 있지만 신안산선역이 또 추가적으로 노선이 놓이게 되잖아요. 개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접근성 자체가 더 확장이 되겠죠. 접근성 자체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어찌 됐든 외부에서 이쪽으로 몰려들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더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상권이 확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 볼 게 신풍역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아파트들도 들어가고요. 청년주택들,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수요가 또 창출이 되는 거예요.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요인만 봤어도 일단 소득 수준이 높아서 소비의 질이 바뀌어진다. 상권의 질이 더 높아진다. 거기에 상권도 확장이 되고 수요가 신규로 창출이 된다. 그러면 이 상가의 가치는 지금보다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매수하셔라라는 직접적인 원인을 가지고 찬성을 한번 드렸고요. 간접적인 원인은 또 뭐가 있겠느냐? 지금 사회적 문제까지 이제 야기가 될 거거든요.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가 어마무지한 양으로 쏟아져 나오실 텐데 옛날의 기준에 맞춰서 정년 퇴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평균 수명 자체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7, 80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했다면 지금 100세가 돼 버리니까 형식적인 은퇴는 지금인데 실질적인 은퇴는 아직도 멀었어. 한 20년은 더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나는 쉴래 하고 나왔는데도 사회가 쉬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많으신 분들 나와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청년들도 지금 일자리가 부족해요. 그러면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취업의 문은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일하면서 얻었던 근로소득을 이제는 금융소득 내지는 임대소득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벌어놓은 돈이 많아. 퇴직금도 많고. 그러면 문제될 거 없어. 있는 돈 그냥 써도 돼. 그리고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그 이자만 갖고도 나는 충분히 생활해. 그리고 나 연금 있어. 이런 분들은 그냥 금융소득 해갖고 사시면 돼. 그런데 이 수십만 나오는 베이비붐 세대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이렇게 금융적으로 여유가 있으실까요? 대부분들은 또 퇴직금 열심히 모으셨고 또 자식들 키우고 가르치고 출가시키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여윳돈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직접 일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 가게에서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임대소득으로 보증금 얼마 받고 내가 월세 얼마 받으면서 이렇게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아마 대다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쏟아져 나올 때 이런 수익형들 특히나 역세권에 아파트 아예 배후 수요를 끼고 있는 이런 상가들은 굉장히 그 몸값이 올라갈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 문자로 문의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제 지금 또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리시거나 뭐 일을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수하시는 게 미래를 위한 아주 괜찮은 준비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수에 찬성 의견을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1:1 대면 상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일정 안내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특별한 일정을 구비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미나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요. 요즘은 1:1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제가 이번에 좀 포커스를 맞출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개발이 지금 화두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초기 재개발 투자가 지금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할지 모르시고 금액적으로도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최고의 입지와 어떻게 보면 투자성을 갖고 있는 곳들을 선별해 드릴 테니까 참석하시면 좋은 만남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02-2638-3973번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하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